여기서 일단 가입하셨으면 요거를 눌러주시면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면서 그 밑에 팀이라고 나오죠? 팀을 만들고 그 팀에 이제 ERB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 ERB는 뭔지는 그려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팀을 하나 만듭시다. 팀은 그 팀에 소속되어 있으면 아마 다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팀 이름은 뭐 이렇게 만들까요? 팀 넘버링을 하나씩 붙여서 만들까요? 팀 이름을 붙여서 TJ에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이니셜 이름을 붙여서 만들도록 하죠. TJ 언더바 저 같은 경우에는 강태경 일단은 KT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니셜을 붙여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TJ 언더바 KTG 이렇게 만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이게 TJ, KTG 뜨죠? 이 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했던 팀이고 TJ 언더바 KTG 뜨죠? 이게 팀이고요. 팀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팀과 팀 회원이 있는데 팀 회원은 지금 현재 만든 사람하고요. 혼자만 있죠? 그래서 초대도 가능합니다. 초대해서 다른 팀원들을 넣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팀에 관련된 ERD를 만드시면 되는데 이거 눌러주셔가지고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만들 거는 뭐냐면 이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목을 심플 DMS라고 심플 DMS라고 합니다. DMS는 디파트먼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 DMS. 프로젝트 하시면 보통 약자를 많이 써요. 디파트먼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또 뭐랄까 품질관리 시스템 하면 이게 품질관리 시스템도 그렇지 품질이 뭐였더라 그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약자를 많이 써가지고 프로젝트명은 보통 많이 만듭니다. 만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디파트먼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DMS, 심플 DMS에서 이렇게 만들 것 같고 공개하실 수도 있고 비공개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어차피 테스트하는 거니까요. 네, 공개해서 놔두고 팀으로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팀도 되죠. 그냥 놔두고 내가 팀으로도 되는데 공개로 해서 만들게 어차피 테스트하고 주실 거예요. 여기가 ERD를 만드는 공간입니다. ERD가 뭐냐면 Entity Relationship의 약자입니다. 메모장을 열어서 ERD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ERD가 Entity Relationship 다이어그램 그림이고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종의 도표입니다. 도표. 테이블의 그림 도표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이블은 직접 만드실 줄 알잖아요. SQL문을 이용해서. 그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설계도처럼 저희가 건축을 만들면 건축물을 만들기 전에 보통 설계도를 먼저 짜잖아요. 어떻게 만들겠다. 그거를 여기에서 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통은 이거 먼저 이거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테이블을 만드는 게 맞는데 뭐 지금은 테이블을 만들고 지금 이걸 배우고 있죠. 그래서 실무에 가시면 먼저 이거를 그리고 만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거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제 선임 개발자들이 보통 그려죠. 선임 개발자나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나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발자하고 협의해서 요 모델링을 만들죠. 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PPT가 있는데요. 저희 PPT
이 보면 모델링 관련된 내용을 약간 제가 적어놨죠.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네. 그래서 좀 내려서요. 네, 뒤편에 이거 지금 했죠? ERD 클라우드 가이드점 무료 돼 있네요. 그래서 모델링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짧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PPT 뒷장 12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개념적 모델링이랑 논리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개념적 모델링은 뭐 간단하게 스케치하는 거고요. 스케치해서 테이블이랑 속성들을 뽑는 건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시려면 SQL을 만드셨던 그거를 배우셨던 거를 한번 또 올려셔가지고 매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부서 테이블과 사원 테이블을 만드셨죠? SQL문에서. 그래서 모델링을 먼저 하신다면 부서와 사원에 대한 모델링부터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물리적으로 테이블이 되고 그림을 그릴 때는 사각형으로 보통 그려요. 도표를 그린다고 했으니까 사각형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테이블이 되고 이 테이블에서는 컬럼들이 있잖아요. 컬럼들이 있는데 그 컬럼들을 보시면 부서 테이블에 뭐가 있었나요? 잘 떠올려 보시면 부서 번호와 부서명,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모델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속성이라고 합니다. 속성. 그래서 컬럼이 이꼴 속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부서 테이블에 어떤 속성들이 필요할지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개괄적으로 스케치 비슷하게 개괄적으로 먼저 몇 가지 특징적인 속성들을 뽑고요. 뽑아서 모델링을 먼저 스케치하듯이 해놓는 게 개념적 모델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특정 속성들을 몇 개를 뽑고 원래는 부서 테이블에 물리적으로는 컬럼이 3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일단 3개까지는 안 뽑고 이제 핵심적인 속성들 있죠? 요것만 몇 개를 뽑아서 일단 스케치 하듯이 이렇게 모델링을 해놓고요. 그림을 그려 보통은 테이블은 사각형으로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속성들은 이렇게 동글뱅이로 그려가지고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실무하실 때는 개념적 모델링을 잘 안 하고 바로 논리, 물리 모델링으로 들어가거든요. 요거까지는 잘 안 하고 일단은 뭐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 요거까지는 안 하고 바로 이제 모델링 구체화를 하는 편입니다. 실무에서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설명드리면 보통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대충 핵심적인 속성들을 뽑고 사각형은 테이블에 해당하는 거고 동글뱅이는 속성 컬럼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보통 실무에서 건너뛰고 논리 모델로 바로 들어갑니다. 논리 모델로 바로 들어가서 논리 모델은 쉽게 얘기를 하면 논리적 모델링과 물리적 모델링이 있는데요. 논리적 모델링은 쉽게 얘기하면 한글로 표현되는 것들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물리 모델링이라 하면 컬럼명이 보면 보통 영어로 표현이 되잖아요. DNO, Dname, LOC가 이제 컬럼명인데 얘네들을 보통 물리 모델이라고 합니다. 물리 모델, 컬럼명에 해당되는 거. 이 컬럼명에 해당되는 어떻게 보면 주석들 있죠, 주석들. DNO가 저번에 주석 만들 때 부서 번호, Dname을 부서 이름, LOC를 위치 이렇게 해가지고 주석을 만들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 논리 모델이라고 하고요. 한글로 표현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영어로 표현되는 거를 물리 모델이라고 보통 합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논리와 물리를 다 포함해서 보통 모델링을 만듭니다. 한 방에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되고 이게 이제 논리는 이제 한글 위주로 보통 보는 거고요. 물리는 이게 실질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완성되어 있는 컬럼명 그대로 보는 게 물리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런 것들은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이제 보시면 자료형이죠. 자료형과 크기가 있는 게 보이실 거면 넘버와 자리수가 보이고 그 다음에 바차트와 자리수가 보입니다. 그죠? 근데 모델링에서는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도메인이라고. 도메인.
자료형이라 얘기 안 하고 도메인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용어들을 잘 이거는 공식적인 용어니까요. 용어들을 잘 익혀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얘기했는데 뭐 말인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컬럼들을 속성이라고 하고요. 속성. 그 다음에 이 자료들을 자료형에 해당되는 것을 도메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모델링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아까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했는데 ERD라고 했잖아요. ERD.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릴 때 E가 entity라고 했는데 entity가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entity가 뭐냐면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테이블이고 테이블. 모델링 용어로는 entity인데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entity와 테이블은 동일하다. 근데 모델링에서는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entity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모델링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는데 그 관계를 이제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테이블과 관계를 맺는 도표다 해서 ERD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테이블과 테이블끼리 관계를 맺는 그림이다 해서 ERD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잘 익혀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엔티티 실무 가서 요거는 좀 아셔야 되죠. 엔티티는 데이터가 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실질적으로 SQL문에서 쓰는 거고 DB에서 쓰는 거고, 요거는 모델링에서 쓰는 용어, 모델링에서 사용하는 용어. 둘 다 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어가 틀릴 뿐이지 내용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에서는 속성을 뭐라고 한다고요? 속성을 테이블에서는 컬럼이라고 하고요. 모델링에서는 속성이라는 얘기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모델링에서는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테이블 이런 데서는 뭐를 자료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료형 크기. 요거를 합쳐서 모델링에서는 도메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SQL에서는 자료형이라고 하죠. 이 상관관계를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고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명칭만 바뀐 거예요. 명칭만. 이해하셨죠? 내용은 똑같은데 명칭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명칭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고요. 그러면 이 정도 개념을 잡고 해봅시다. 해봐야지 뭐 감이 오죠. 이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거 모델링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런 용어들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용어에 또 헷갈리면 안 되죠. 익히 다 아시는 건데 용어 때문에 모른다 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려봅시다. 그려보도록 하죠. 저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시간에서 배운 게 부서 테이블과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을 배웠죠. 그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이거는 이제 확대도 가능한데요. 확대 이렇게 하시면 확대 축소 가능한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툴 사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죠. 여기 보시면 새로운 엔티티 추가. 엔티티가 뭐라고요? 테이블 추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클릭하셔가지고 누르시면 됩니다. 그려봅시다. 저희 지금 데이터베이스 SQL 디벨로퍼 열어놓고 그랬나? 디벨로퍼로 보면서 하면 좀 편하죠. 어차피 테이블이 완성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순서적으로. 이해하셨나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일단은 테이블이 있으니까 테이블을 보면서 모델링을 그려보면 훨씬 더 감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 테이블 있죠? 테이블 하시면 지금 뭐가 있죠? 여기 보시면 부서 테이블이 디파트먼트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요거대로 지금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림을 그리고 요거를 만드는 게 맞습니다. 순서상으로. 이해하셨죠? 거꾸로 됐지만 뭐 이해만 하시면 되니까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려봅시다. 보면서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게 부서 테이블입니다. 부서 테이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면 테이블명을 적어주셔야 돼요. 테이블명을 적어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느낌표 있나요? 느낌표. 느낌표를 뻥 눌러주시면 느낌표를 뻥 눌러주시면 논리 이름과 물리 이름을 넣어라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논리 이름을 뭐라고 했죠? 한글을 넣고 물리 이름은 데이터베이스의 영문 이름, 테이블명을 넣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논리 이름은 부서 그렇고요. 물리 이름은 뭔가요? 디파트먼트. 저장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네, 다시 해볼까요? 여기서 느낌표 뻥 누르고 논리 이름은 뭐라고요? 한글. 그 다음에 물리 이름은 테이블에 있는 이름 그대로 테이블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건 실무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주로 썼던 ERWin에서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와 물리를 같이 넣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 가시면 ERWin을 아마 쓰시게 될 것 같은데 뭐 회사에서 사줘서 팀에서 쓰게 되면 이런 형태로 넣으시면 돼요. 비슷할 겁니다. 뭐 약간 또 기능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됐나요? 여기 이제 테이블명도 아시겠죠? 테이블명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을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노란색을 요거 클릭하면 여기 뭐냐면 열쇠 표시가 있죠? 열쇠 표시가 있는데 여기 뭐냐면 기본 키입니다.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가 되겠습니다. 기본 키 아시죠? 키 모양의 키, 열쇠. 기본 키도 여기 클릭하시면 느낌표 있죠? 보시나요? 느낌표 클릭하면 이것도 논리와 물리를 넣어라. 나오죠? 논리와 물리. 논리는 뭐라고요? 한글. 물리는 컬럼명.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부서 테이블의 기본 키는 뭐죠? 요거 DNO잖아요, 지금. 그죠? 일단 낱널이고. 얘가 DNO 아시죠? 부서 테이블의 기본 키는 DNO. 제약 조건을 클릭하시면 여기 기본 키가 DNO로 되어 있다는 거 보이시죠? 프라이머리 키. 이렇게 해서 뒤에 가면 이 컬럼명이 여기 밑에 있네. 여기 DNO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컬럼명입니다. PK로 되어 있죠, PK. 그래서 DNO가 기본 키고 PK가 기본 키입니다. 모델링에서 기본 키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논리 이름이 뭔가요? 논리 이름이 부서 번호잖아요, 부서 번호. 물리 이름은 뭐죠? 물리 이름은 DNO죠. 그 다음에 타입을 적어줍시다. 타입은 자료형이죠. 타입은 자료형입니다. 자료형 어떻게 되어 있죠? 넘버로 되어 있고요. 넘버. 이렇게 하고요. 널 허용되나요? 널 허용 안 되죠. 안 되니까 체크. 널 허용되면 체크, 안 되면 그냥 놔두십니다. 기본 값 없죠? 디폴트 값 없지요. 그 다음에 코멘트는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코멘트가 컬럼 코멘트죠. 컬럼 코멘트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면 기본 키가 모델링이 된 거예요. 저희는 지금 어차피 테이블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보고 하시면 되죠. 원래는 어떻게 하냐? 모델링하고 테이블을 만드는 게 맞습니다. 직접 모델링하고 테이블을 만드는 이게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테이블의 설계도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저장 하시면 들어왔죠? 들어왔습니다. 여기 기본 키 노란색이 이 툴 같은 경우에 노란색 이게 기본 키가 되고요. 파란색이 일반 컬럼입니다. 아시겠죠? 노란색이 기본 키, 파란색이 일반 컬럼. 그래서 기본 키는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일반 컬럼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눌러서 일반 컬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령은 똑같습니다. 툴이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있죠? 이거 물기표 눌러서 가지고 추가를 합시다. 논리 이름은 부서 이름이죠. 부서 이름 이렇게 하고요. 물리 이름은 디네임인가요? 디네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널 허용되죠? 널 허용됩니다. 그죠? 저장. 기본 값 없죠? 그 다음에 코멘트는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죠? 코멘트. 이거 저장.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타입이 안 들어오네. 타입 안 들어오는데 타입이 뭐가요? 아차투. 14자리 써요. 14자리. 저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받쳐 만드실 때 영어는 상관없는데 한글은 들어가실 때 3바이트씩 들어가요. 그래서 UTF-8은 한글이 3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길동 하잖아요. 홍길동이 세자죠. 세자인데
요거 바차로 몇 자를 잡아야 되냐면 3 잡으면 한글이 3자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3 곱하기 3 해서 9자를 잡으셔야 3자가 들어가요. 이해하셨나요? 영문은 상관없어요. 영문은 1바이트인데 여기 바이트입니다. 바이트. 14자리가 14바이트예요. 그래서 한글은 곱하기 3을 해서 충분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한글은 곱하기 3 하셔야 돼요. 잘 모르겠다면 크게 잡으시면 돼요. 크게. 아시겠죠? 크게 잡으시면 하차가 이제 가변 자료형이라고 해서 예, 크게 잡은 거를 줄여줍니다. 아시겠죠? 맞춰서. 그래서 절약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마지막은 위치죠. 위치. 그 다음에 이거는 에로. 그 다음에 타입은 뭐로 될까요? 바차 이게 13개. 그죠? 널 허용해야 되죠? 널 허용해야 되고 체크하셔야 되고 위치 그대로 해서 약간 상세하게 좀 부서 위치죠. 그래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델링은 그냥 이렇게 풀로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가 다 있으니까 보고 하시면 되죠. 대략 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옆에 부서 테이블 했으니까요. 사원 테이블을 모델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바로 밑에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해가지고 갖고 와서 여기서 사원 테이블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고 금방 해석하셨죠? 사원 테이블 해보십시오. 사원 테이블 또 이거 열어가지고 부서 테이블 보셨으니까 사원 테이블 열어가지고 보시면서 인플로이 테이블이죠? 이거 보고 모델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편하게 지금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거 보고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요거랑 똑같아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요 모델링이랑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있는 테이블이 똑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똑같이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원 테이블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서 테이블 했죠? 이거 사원 테이블 그려보세요. 직접 해보셔야 감이 컬럼 8개죠? 똑같이 만드셔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랑 모델링이 틀리면 안 됩니다. 네, 기본키가 뭔지 잘 보시고 사원 테이블에 기본키 있죠? 기본키가 뭔지 잘 보시고 기본키는 노란색, 일반 컬럼은 파란색. 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툴마다 약간씩 틀려요. 기본키와 그 참조키를 표시하는 그림이 약간씩 틀리는데 그거 감안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시면 그거 약간 응용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완이 있으실 때는 약간 다른 표기로 되어 있어요. 네, 저도 뭐 같이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델링을 몇 번 해보시면 금방 가능하지. 사원 페이지, 사원, 이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되는 여기 설계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기본키는 논리는 사원 기본값 들었고 짜잔. 혹시 이거 하시다가 잘못했다 하시면 이 표식종 있죠? 표식종
접속하시면 이게 삭제됩니다. 아시겠죠? 클릭 누르시면 삭제됩니다. 직관적인 거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게 넘버 4자리잖아요. 열달이네요. 열달. 네, 그다음에 이거는 널이 허용되죠. 그다음에 혹시 뭐 순서를 잘못 작성하셨으면 요걸로 땡기면 돼요. 요걸로 여기 위치 이동 보내면 돼요. 위치 이동 보내면 네, 여기까지가 완성됐네요. 다 됐나요? 하시면 안 되겠죠? 하셨어? 네. 네. 여기 제일 위에 거.
그거 눌러요. 밑에. 그죠? 했는데? 저죠? 풀리. 이거 이거 특이하고 이거. 이거요? 이상하다. 왜 그래? 이상하네. 저죠? 저거 어떻게 했어? 빨리 나오네. 네. 웹페이지라서. 네, 그러면, 예, 만드셨죠? 그러면, 요거를 관계를 한번 맺어볼게요. ER 다이어그램은 또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또는 이제 모델링 용어로 얘기를 하면 엔티티와 엔티티 사이에 관계를 맺는 도표라고 했죠. 그래서 관계를 안 맺어도 되는데, 관계를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세발 표기법이라고 해서 요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세발 표기법, 이게 이제 까마귀 발처럼 생겼다 해서 요거를 많이 씁니다. 여기 이제 관계를 맺는 도표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PPT에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발이 세 개잖아요. 그러면 다가 됩니다. 다. 1대 다 관계라는 것은 A와 B 사이의 관계인데 부서 테이블과 사원 테이블 같은 경우에 사원 테이블 입장에서는 한 부서에 소속되잖아요. 그래서 한 부서에는 사원이 여러 명 있죠. 여러 명 있으니까 다의 관계입니다. 사원 같은 경우에는 부서 하나당 사원이 여러 명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원 한 명당 부서가 여럿이 있을 수가 있나요? 없지요. 없지요. 그러면 사원 입장에서는 부서는 1이고 부서는 1이 되고 사원은 n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1대 다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관계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다 대다, 1대 1, 1대 다 또는 다 대 1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서로 간의 테이블 간의 관계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서 테이블 같은 경우에 한 부서에는 사원이 여러 명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원은 n이 돼서 까마귀 발 표현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세 발로 돼 있으면 이게 n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로 한 줄로 돼 있으면 1이에요. 그래서 1대 n 관계, 1대 다 관계일 경우에는 여러 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이건 이제 아시겠죠? 그림. 그 다음에 여기에 일자로 끄여 있는 게 있고 똥골뱅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무조건 하나가 데이터가 무조건 하나는 존재해야 된다 하면 일자로 표현된 거를 하시고요. 없을 수도 있다, 한 개도 없을 수도 있다 하면 0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대 n 관계에서 1이 부서고 n이 사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부서에는 사원이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다수입니다. 다수인데 한 명도 없을 그 부서에 한 명도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0표 있는 요 그림을 붙여주시면 되고 무조건 한 명은 있어야 된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일자가 있는 그림을 붙여주시면 된다. 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넘어갑시다. 해봅시다. 네, 해보죠. 네. 그래서 지금 사원과 부서와 사원의 관계는 1대 n 관계입니다. 그래서 얘가 한 명, 얘가 다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부서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죠. 제일 최초 부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사원 들어오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연결하도록 하죠. 요거를 연결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고요. 클릭하고 네, 요렇게 연결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비식별 관계와 식별 관계가 있는데요. 비식별 관계는 일단 비식별 관계로 하겠습니다. 비식별 관계로 클릭을 하시면 요 바로 밑에 일반 컬럼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열쇠 표시가 보이죠? 여기 뭐냐면 참조키가 됩니다. 참조키. 외래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보면 참조키가 있다고 했죠. 자식 테이블에 참조키가 있다 했는데 관계를 맺으면 이 관계가 이제 부서 테이블 하나당 사원 테이블 여러 명으로 구성이 되고 참조키로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조키가 되는 컬럼에는 열쇠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자동으로 지금 적어놨는데 요거 참조키로 지금 만들어놨죠? 그래서 요거를 지울게요. 필요 없으면 지우고 이름도 동일하게 바꾸겠습니다. 이걸로 DNO로 바꿔서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형태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형태랑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DNO가 뭐죠? 여기서 사원 테이블의 DNO는 참조키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약 조건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FK로 되어 있죠. DNO가 FK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모델링이 동일하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모델링 동일하게 만드시려면 이렇게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짝대기 하나 있으면 여기 1이고요. 1이고 무조건 한 개는 무조건 한 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한 개 이상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0으로 돼 있죠? 0으로 돼 있으면 뭐라고요? 0개 이상 있으면 됩니다. 0개 이상 데이터가 있으면 돼요. 0개 이상으로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세발이죠. 세발 돼 있으면 요거는 다고요. 다 얘는 1대 다의 관계가 됩니다. 요거는 한 줄이니까 1이고 세발이니까 다로 해서 1대 다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요게 모델링에서 관계를 맺는 방법이고 그래서 요거까지 포함해서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엔티티는 뭔지 아시겠죠? 테이블과 동일하고 관계를 맺는 거는 뭐죠? 참조키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손으로 연결되는데 연결을 시키시면 참조키로 연결이 됩니다. 참조키가 자동으로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별 관계와 비식별 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그것도 이제 말이 어렵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 키에 참조키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식별 관계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 키가 아니잖아요. 노란색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일반 컬럼이잖아요. 그럼 비식별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를 구분하고자 식별 관계와 비식별 관계를 만든 거고 그래서 얘가 참조키가 요 사원 테이블의 기본 키이자 참조키가 되면 식별 관계가 되고요. 요 사원 테이블에서 기본 키가 아니고 그냥 일반 컬럼인데 참조키면 비식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적인 모델링은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다가 금방 말한 거를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에서 관계를 맺는 방법, 모델링에서 관계 맺기는 까마귀발 표기법을 쓰는데요. I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I 표기법. 그래서 금방 보시는 바와 같이 요겁니다. 요것들이 이제 까마귀발 표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PPT에도 있어요. PPT에도 있으면 장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 줄은 보통 모델링에서의 관계는 이렇게 표기됩니다. 1대 1, 첫 번째 1대 1, 또 뭐가 있냐면 1대 n, 그 다음에 n 대 n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똑같은 겁니다. 요거는 뒤집어졌을 뿐이지 n 대 1은 똑같은 거죠. 1대 n이랑 n 대 1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똑같다고 보고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얘가 이 형태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1대1의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로 들면 부서와 상원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서는 한 개의 부서에 많은
사원이 있어.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1대 n 관계. 아시겠죠? 네, 따져보시면 됩니다. 네,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네. 사원이 여러 개의 부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회사도 없고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만 이렇게 심플하게 맺어주시면 되고, 모델링에서 관계를 맺으면 자식 테이블 있죠? 자식 테이블 쪽에 테이블, 또 자식 엔티티 쪽에 참조키가 생기겠죠? 참조키가.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 FK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 툴 같은 경우에는 관계 맺으니까 자동으로 참조키를 만들어줬잖아요. 다른 툴은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조키를 직접 컬러하고 작성해주는 툴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좋네요. 자동으로 만들고 심플하게 잘 만들죠. 됐죠? 이렇게 하시면 이 정도만 하시면 모델링의 기본이 됐고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시간이 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오늘 시험 치고 내일 이제 모델링 마저 하고요. 도메인 설명을 좀 드리고 마저 하고 서브 프로그램을 넣어볼게요. 도메인이 설명이 좀 남았는데 이거는 내일 마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우지 마세요. 여기다가 도메인을 여기 도메인 지었죠? 여기 요 안에 도메인 넣어있거든요. 요거만 추가 설명하고 넘어가서 요 정도 하시면 이제 설계하시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요. 어차피 설계하는 게 어렵지 설계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놓고 하는 건 쉽죠? 따라 하시면 되고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모델링 보내드릴게요.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시간 다 됐죠? 오후에는 4시간 동안 시험을 칠 거니까요. 잘 찾아보시고, 이번에 시간 많이 됐죠? 잘 찾아보시고, 빨리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때까지 한 거 복습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제를 잘 찾아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험 칠 때 미리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놨다가 딱딱딱딱 볼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놨다가 딱딱딱딱 갖고 와서 붙여넣기 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현재는 이제 모든 굉장히 많은 과정을 배웠는데 모든 명령어들을 외운다는 것은 천재죠. 그리고 그거는 있을 수가 있나? 어쨌든 모든 명령어를 다 외운다는 것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정리해놨다가 갖다 쓰시면 되고. 네, 그리고 질문 주시거나